사람에게 존중받는 건 돈이 많아서도 권력이 있어서도 아니지요. 이 은행은 사람부터 보는 은행입니까? 아니면 숫자부터 따지는 은행입니까?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서울 한복판, 회색 빌딩들이 줄지어선 금융가 거리. 점심시간이 막 끝난 오후 2시, 사람들의 발걸음은 여전히 분주했다. 빵집 앞줄은 길었고 커피숍은 직장인들로 가득 찼다. 그리고 그 틈을 뚫고 조용히 은행 자동문이 열렸다. 허름한 베이지색 카디건, 바랜 운동화, 희끗희끗한 단발머리. 김봉희 82의 노인이 두 손으로 검은색 천 가방을 꼭 쥔 채 지점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조심스레 주변을 살폈다. 빛나는 정장 차림의 남자들, 하이힐에 핸드백을 든 젊은 여자들, 그리고 창구에 붙은 종이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VIP 고객 전용 창구 대기번호 필수. 봉인은 고개를 갸웃하며 안내 데스크에 다가가 입을 열었다. 저기 상담 좀 받을 수 있을까요? 그녀의 말에 안내 여직원은 고개도 들지 않은 채 말했다. 번호표 뽑으셔야 돼요. 오른쪽에 있어요. 차가운 말투에 서류 넘기던 손놀림마저 무심했다. 봉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번호표 발급기로 다가갔다. 예금, 대출, 적금, 기타 업무. 작은 글씨와 낯선 터치스크린 앞에서 손가락이 망설였다. 어떤 항목을 눌러야 하는지 몰랐고 그때였다. 할머니, 좀 빨리 해주시면 안 돼요? 뒤에 서 있던 남자의 짜증 섞인 목소리. 봉인은 움찔하며 한 발 물러섰다. 그리고 끝내 번호표를 뽑지 못한 채 의자에 조용히 앉았다. 그녀의 가방 안에는 얇은 봉투 하나가 들어있었다. 그 안엔 작은 명함 한 장. 한울기금재단 설립자 김봉희. 그리고 그녀가 세상에 공개한 적 없는 단 하나의 이름이었다. 은행 안은 여전히 분주했다. 직원들은 VIP 오셨다며 분주히 움직였고 대기석의 봉인은 그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는 사람처럼 조용히 존재하고 있었다. 시간이 흘렀다. 형광등 불빛 아래 봉희의 시선이 점점 흐려졌다. 그리고 그녀의 머릿속엔 오래된 기억 하나가 되살아나기 시작했다. 그 시절 전라도 구례 황토가 깔린 비탈진 골목 끝 작은 방앗간. 33세 봉희는 두 아이를 업고 기름손 옆에서 하루 12시간을 버텼다. 남편은 과로로 쓰러졌고 돈도 사람도 기댈 곳도 없었다. 밤마다 퉁퉁 부은 손으로 장부를 적었다. 사업은 사람을 믿는 거예요. 거래처가 기름값을 떼먹었을 때도 고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사장은 5년 뒤 무릎을 꿇고 빚을 갚았다. 봉희는 방앗간을 식품 유통업으로 키웠고 도시락 사업으로 확장하며 여성 고용과 복지를 도입했다. 수많은 청년을 채용했고 정직과 신뢰로 회사를 운영했다. 하지만 그녀는 스스로를 절대 드러내지 않았다. 언론 인터뷰도 거절했고 수상식도 사원에게 양보했다. 나는 뒷방에서 일하는 게 편하다잉. 그 말엔 스스로의 철학이 담겨 있었다. 회사 정리 후 그녀는 전 재산을 한울기금재단에 넘겼다. 청년 창업과 고령자 복지를 위한 지원기금. 국내 3대 금융지주와 손잡고 수천억 자산을 운영하며 단 한 번도 자신의 이름을 내세우지 않았다. 그녀가 만든 재단의 신념은 단 하나였다. 사람이 먼저다. 그런 그녀가 오늘 은행을 찾은 이유는 단순했다. 자산 일부 운용 현황을 직접 듣고 싶었을 뿐.
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바라보지 않았고 지점 내 어디에도 사람으로서의 존중은 없었다. 봉인은 의자에 앉은 채 두 손을 꼭 모았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며 창문 밖을 바라보았다. 연초록 가로수 잎이 햇빛에 반짝였고 그 빛은 그녀의 주름진 얼굴을 조용히 쓰다듬고 있었다. 그 순간 그녀는 결심했다. 오늘은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은행 창구 쪽 직원 한 명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작게 하품을 했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난 뒤였지만 아직도 로비엔 고객들이 꽤 남아 있었다. 그 틈에서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는 김봉희.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시간을 보냈다. 80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사람처럼 고요하게. 가방 속에 넣어둔 봉투를 2번이나 꺼내려다 말았다. 괜한 오해를 살까 두려웠고 숫자로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현실이 씁쓸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 순간 창고 한 자리가 비었다. 누군가 다음 분 오세요 하고 외쳤고 봉인은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나 다가갔다. 저기요, 혹시 지금 괜찮으실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고 조심스러웠지만 그 속엔 용기가 담겨 있었다. 그러나 창고 여직원은 무표정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직 번호 안 부르셨어요. 대기표 있으세요? 아니요, 기계가 어려워서 제가 잘 못 뽑았어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직원은 뒤에 선 남성을 향해 말했다. 고객님, 다음 순서입니다. 그리고는 봉이를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다시 자리로 돌아와 앉았다. 고개를 깊이 숙인 채 눈을 감았다. 그 순간 은행 본사 회의실. 넓은 유리창 너머로 도심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회의실엔 정장을 입은 고위 임원들이 둘러앉아 있었다. 지금 보고에 따르면 김봉희 선생님이 은행 지점 중 하나에 방문하신 것 같습니다. 자산운용 팀장이 긴박하게 보고했다. 회의실 공기는 즉시 얼어붙었다. 어디 지점인지 확인됐나? 정확하진 않지만 4곳 중 하나로 추정됩니다. CCTV 돌리고 있습니다. 본사 재무이사는 곧바로 결론을 내렸다. 전 지점에 긴급 공지 내리세요. 김봉의 방문 시 VIP 최우선 응대 문구 포함해서 곧 메시지가 일제히 발송되었다. 긴급 김봉희 선생 방문 시 전 직원 최우선 응대 바랍니다. 위반 시 윤리위 회부 대상입니다. 하지만 그 시점에서 이미 상황은 어긋나 있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김봉희는 한 구석에 앉아 누구의 시선도 받지 못한 채 하루의 절반을 기다림으로 보내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를 모니터링하던 보안팀은 평소와 다른 복장을 포착했지만 그녀가 그 김봉희일 거라 단정할 수 없었다. 시간이 더 지나자 봉희는 천천히 손을 움직였다. 가방을 열고 봉투에서 명함 하나를 꺼냈다. 그리고 조용히 일어섰다. 창구로 다시 다가가 바쁘게 서류를 정리하던 직원에게 말했다. 저기 이거 제 명함입니다. 혹시 이걸 보시고 다시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직원은 대수롭지 않게 명함을 받았다. 눈길을 아래로 떨구던 찰나 그녀의 손이 멈췄다. 작은 명함. 한울기금재단 설립자 김봉희. 그리고 뒷면에는 고유 식별 넘버. 직원의 얼굴빛이 순간 창백해졌다. 두 눈이 크게 휘둥그레지더니 손이 덜덜 떨렸다. 그녀는 말없이 지점장실로 뛰어갔다. 지점장실 문이 벌컥 열렸다. 지점장님, 이거 보셔야 합니다. 지점장은 짜증 섞인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다. 뭐가 그렇게 급해?
직원이 내민 명함을 받은 순간 그의 얼굴도 창백하게 변했다. 한울기금재단 설립자 김봉희. 그 이름. 바로 어제까지도 본사회의 안건에 오르내렸던 조용한 거물이었다. 지금 어디 계십니까? 로비 대기석에 계십니다. 번호표도 못 뽑으셨어요. 지점장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거의 뛰다시피 로비로 향했다. 그리고 그녀를 보았다. 햇살에 희끗해진 머리칼. 두 손으로 가방을 꼭 쥐고 조용히 고개 숙인 채 앉아 있는 작은 뒷모습. 김 선생님이십니까? 봉희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이제야 내 얼굴이 보이십니까? 그 순간 로비에 있던 대기 고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를 향했다. 한 노인이 천천히 진짜 자신의 이름을 꺼낸 순간이었다. 그리고 그 명함 한 장이 거대한 은행 시스템을 뒤흔들기 시작했다. 서울 도심, 바쁜 은행 로비 한가운데 모두가 투명인간처럼 지나쳤던 할머니가 이제는 지점장, 직원, 그리고 대기 고객들의 시선을 한몸에 받고 있었다. 김봉희는 조용히 눈을 들었다. 그 눈동자는 세월의 풍파를 온몸으로 견딘 이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이를 품고 있었다. 이제야 내 얼굴이 보이십니까? 그 말 한마디에 지점장은 바닥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정말 죄송합니다. 목소리는 떨렸고 사과는 반복됐다. 그러나 봉희의 얼굴은 미동조차 없었다. 뒤따라 나온 창구 여직원도 눈가가 붉게 상기된 얼굴로 말했다. 할머니인 줄만 알고 제가 너무 경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녀는 울먹이며 거듭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봉희는 그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그리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사람은요, 겉만 봐선 안 돼요.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그 울림은 은행 안을 꽉 채웠다. 여기 앉아 있는 분들 모두 당신들보다 더 큰 마음을 가진 이들일 수도 있죠. 그 말에 대기 중이던 한 노인이 고개를 들었다. 또 다른 여성이 조용히 박수를 쳤고 어떤 이의 눈가엔 반짝이는 눈물이 맺혔다. 그 순간 자동문이 열렸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두 남자가 급히 안으로 들어왔다. 은행 본사의 재무이사와 운영본부장이었다. 김 선생님, 이제야 뵙습니다. 찾아뵙지 못해 정말 송구합니다. 그들은 머리를 깊이 숙이며 사과했다. 봉희는 조용히 말했다. 나는 그냥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세상이 아직 사람을 보는 눈을 가졌는지. 그 말에 임원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지점장이 다급히 입을 열었다. VIP 응대실로 모시겠습니다. 커피와 간식도 준비해 두겠습니다. 그러나 봉희는 손을 들어 말을 막았다. 아닙니다.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순간 로비는 정적에 휩싸였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지금 이 공간이야말로 당신들이 만들어 놓은 현실이니까요. 봉희는 조용히 가방에서 노란 봉투를 꺼냈다. 그 안에는 얇은 문서 한 장, 그리고 몇 자 적힌 메모지. 그녀는 직원들 앞에 천천히 명함을 다시 올려두었다. 이 명함을 꺼내는데 나는 몇 번을 망설였는지 아십니까? 보여주지 않으면 오늘도 투명인간으로 사라졌을 거예요. 지점장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본사이사도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고작 계좌 하나 조회하려 했습니다. 단지 내 옷이 깨끗하지 않다는 이유로, 내 얼굴에 주름이 많다는 이유로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봉이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단단했다. 사람 위에 돈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 이 은행에선 돈이 있어도 겉모습이 초라하면 무시해도 된다는 걸 배웠네요. 그 말에 직원 한 명이 울먹이며 말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봉이는 고개를 저었다. 사과는 실수를 인정할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건 실수가 아니라 습관이었잖아요. 그녀는 다시 고개를 들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후 제 자산 일부를 다른 은행으로 이관하겠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남겨두겠습니다. 이곳이 변할 수 있는지를 지켜보려고요. 지점장은 그 말에 무릎을 꿇듯 주저앉았다.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십시오, 제발요. 그 모습에 로비 안의 고객들은 숨죽인 채 그 장면을 바라봤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누구도 번호표를 신경 쓰지 않았다. 봉이는 지점장을 바라보며 말했다. 엎어진 물은 다시 담기 어렵지요. 하지만 마른 땅엔 다시 물을 줄 수는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사람을 보세요. 숫자 말고 사람을요. 지점장은 눈물을 머금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어깨는 그날따라 유난히 작아 보였다. 며칠 후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은행 본사 대강당. 낯선 긴장감이 감돌았다. 정장을 차려입은 임원들과 실무진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었다. 단상 위 대형 스크린에 떠오른 문장. 그것은 짧지만 모든 이의 눈을 멈추게 했다. 사람을 먼저 보는 금융. 한울기금재단과 함께하는 고령 고객인식 개선 캠페인 발대식. 겉보기엔 평범한 행사가 아니었다. 그 자리에는 언론도 없었고 외부 귀빈도 없었다. 오직 내부 인원들만이 조용히 숨을 고르며 앉아 있었다. 그 중심엔 한 사람이 있었다. 무대에 오르지도 마이크를 잡지도 않았지만 모든 흐름을 바꾸어낸 인물 김봉희. 그녀는 그 자리에 없었다. 하지만 스크린 아래 작게 놓인 액자 하나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다. 진짜 부자는 사람을 품는 사람입니다. 김봉희. 직원 교육 자료에는 그녀의 경험이 담긴 영상이 삽입되었고 직원들에겐 사람 응대 훈련이 의무화되었다. 노년층 고객 전담 창구 신설. 고객을 고객이 아니라 사람으로 먼저 대하는 훈련. 이 모든 변화는 명함 한 장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한편 며칠 후 어느 평범한 오후. 한 은행 지점 로비. 60이 넘은 할아버지 한 분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들어섰다. 예전 같았으면 한참을 기다렸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지점장이 직접 문을 열고 나와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무엇 도와드릴까요? 창구 직원은 할아버지를 응대하며 말했다. 필요하신 자료는 천천히 설명드릴게요. 부담 갖지 마시고요. 그 말에 할아버지는 눈을 끔뻑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예전엔 안 그랬는데 요즘은 참 친절하네요. 직원은 살짝 웃었다. 그냥 조금 더 잘 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은행은 변하고 있었다. 그날 저녁 봉이는 동네 도서관 근처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다. 오래된 장지갑 안에서 접어둔 명함을 꺼내 펼쳐보았다. 이제는 거의 꺼낼 일도 없어졌다. 그때였다. 조심스레 다가오는 한 젊은 여성. 안경 너머 수줍은 눈빛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혹시 김봉희 선생님이시죠? 봉이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여성은 작게 떨리는 손으로 브로셔를 꺼냈다. 고령 고객 우대 금융 서비스 안내서.
그 아래 작게 적힌 이름. 한울기금재단 설립자 김봉희. 이거 준비하면서 선생님 자료 많이 봤어요. 그리고 진심으로 존경하게 됐어요. 봉희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 이내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이 세상이 조금 더 따뜻해질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지요. 카페 밖으로 석양이 들이치고 있었다. 봉희의 옆모습 위로 따스한 금빛이 내려앉았다. 그녀는 사람들의 기억 속엔 크지 않게 남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녀가 남긴 철학은 분명한 은행을 바꾸었고 어쩌면 세상을 조금 더 사람답게 만들고 있었다. 그녀가 그날 품에 안았던 것은 억 단위 자산도 권력도 아닌 사람으로서의 자존감이었다. 서울 북촌의 조용한 찻집, 늦은 오후. 한옥 담장 위로 연두빛 봄잎이 살랑거렸다. 그 아래 김봉희는 국화차 한 잔을 앞에 두고 조용히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익숙한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고 그 안엔 여느 때처럼 명함 한 장이 고요히 들어 있었다. 며칠 전까지 그녀는 숫자와 이름 사이에서 존재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 앞에는 변화의 조짐이 피어나고 있었다. 그날 밤 은행 본사 회의실. 야근 중인 재무팀 과장이 컴퓨터 앞에 앉아 무언가를 작성하고 있었다. 화면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VIP 고객 리스트 최우선 순위 김봉희. 그리고 짧은 한 줄이 더 붙었다. 지금껏 우리가 몰랐던 진짜 VIP였습니다. 문서를 저장한 그는 한참을 모니터만 바라보다가 결제 라인을 따라 마지막 전사 공유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한숨을 쉬며 말했다. 한 명의 고객이 이 조직을 바꿨네. 그 무렵 한 은행 지점의 내부. 복장 단정한 여직원이 새로 부임한 팀장에게 조용히 말했다. 요즘 우리 지점 분위기 좀 달라졌죠? 팀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사람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게 제일 큰 변화죠. 사실 이 변화는 시스템 이전의 의식에서 시작된 것이었다. 김봉희는 자산이 많은 사람이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녀를 돈 많은 사람으로만 기억하길 원치 않았다. 그녀가 진심으로 원했던 건 단 하나. 누구나 어떤 옷을 입었든 어떤 얼굴을 가졌든 사람으로 먼저 보이기를. 며칠 후 봉희의 휴대폰이 조용히 진동했다. 은행 본사에서 온 문자 메시지였다. 한울기금재단 운용 보고서 정기 발송 드립니다. 당신의 철학, 이제 우리 모두의 방향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문자를 읽은 후 휴대폰 화면을 끄고 다시금 차잔을 들어 조용히 마셨다. 숫자는 여전히 많았다. 계좌 잔고는 변하지 않았지만 그 숫자들은 더 이상 그녀에게 자랑이 아니었다. 이제 진짜 증명은 누군가가 그녀를 VIP로 대우했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으로 바라봐 주었기 때문이었다. 그날 오후 한 은행 지점의 전화벨이 울렸다.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익숙한 목소리. 김봉희 선생님께 연락드렸습니다. 혹시 이번 달 정기 모니터링은 방문으로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잠시 침묵. 그리고 이내 봉희의 조용한 대답이 이어졌다. 아니요, 이번엔 안 가도 될 것 같네요. 전화기 너머 직원이 당황한 듯 물었다. 아, 그러시군요. 혹시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봉희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이제 나 없이도 잘하잖아요. 그 말 한마디에 전화기 너머의 직원은 숨을 고르며 고개를 끄덕였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변화는 이미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그녀는 계좌 통장을 조용히 꺼내 펼쳤다. 종이 위에 찍힌 숫자들은 여전히 크고 많았지만 그것이 그녀의 가치를 증명하진 않았다. 가방 속에서 다시 꺼낸 노란 봉투 안에 메모 하나를 적어 넣었다. 이 계좌의 진짜 주인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김봉희. 그리고 찻집을 나서며 혼잣말처럼 말했다. 그래, 이제야 진짜 은행이 된 것 같네. 햇살 아래 김봉희의 걸음은 한결 가볍고 단단해졌다. 그녀가 지나간 자리엔 따뜻한 여운이 오래도록 머물렀다. 서울 도심 한복판, 회색빛 건물들 사이에 자리 잡은 시은행 본사. 엘리베이터를 타고 20층 회의실로 향하던 운영본부장은 가슴 안쪽이 서늘했다. 김봉희 조용한 이름 하나가 지난 2주간 금융권에 던진 파장은 작지 않았다. 선생님의 요구사항, 최종 검토 마쳤습니다. 전략기획실장이 회의 자료를 넘기며 말했다. 스크린에 떠있는 자료의 제목은 단순했다. 노인 인식 개선 프로젝트 금융권 공동 캠페인 제안서. 그 중심엔 단 하나의 이름이 있었다. 한울기금재단 설립자 김봉희. 그녀의 한마디로 촉발된 이 캠페인은 이제 은행 전체의 브랜드를 뒤흔드는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되어가고 있었다. 회의가 끝난 직후 김봉희에게 보내는 확인서가 정식 발송됐다. 귀하의 제안을 정중히 수락하며 전사적 차원의 실행을 약속드립니다. 그 시각 김봉희는 자택 근처의 작은 동네 도서관에 있었다. 가방 속에서 한 장의 문서를 꺼냈다. 은행에서 받은 동의서 사본. 그리고 직접 손으로 쓴 간단한 문구 하나. 사람은 숫자가 아니다. 존중은 나이를 먹는 모든 인간이 받아야 할 기본입니다. 그녀는 그것을 한울기금재단 내부 보관용 문서 폴더에 고이 넣었다. 오늘 조용한 반격이 시작되었다는 걸 알고 있었다. 며칠 뒤 시은행 내부 포털에 새로운 공지사항이 떴다. 전 직원 필독. 노년층 고객 응대 매뉴얼 개정 및 감정노동 대응 훈련 의무화 안내. 내용 중 일부에는 이런 문장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매뉴얼은 특정 고객님의 지적에 따라 수정된 것이며 그분의 조용한 행동이 우리 금융 문화에 던진 의미를 전 임직원이 공감하길 바랍니다. 이 공지를 작성한 PR실 대리는 후일 동료에게 이렇게 말했다. 내가 이 문서 쓰면서 처음으로 사람이 뭔지 고민해봤어. 같은 시각, 어느 외곽 지점. 창구 교육을 맡은 팀장이 젊은 직원들에게 말했다. 김봉희 선생님이 겪은 일을 다들 들었지? 그게 남의 일이 될 수 있을까? 아니야. 우리 모두 언젠간 그런 나이가 돼. 그날 이후 고객 응대에 한 줄 인사가 붙었다. 오늘도 귀한 걸음 감사합니다. 저희는 고객님을 사람으로 먼저 바라보겠습니다. 사실 이 말은 김봉희가 남긴 말이었다. 그녀는 내가 남긴 말은 인사말이 되길 원한다고 조용히 말한 바 있다. 은행만 바뀐 것이 아니었다. 한울기금재단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고령자 대상 금융교육 세미나에 지원자가 몰렸고 청년 창업자들 사이에서도 재단처럼 사회적 환원과 책임을 고민하는 기업을 만들자는 말이 돌기 시작했다. 그날 오후 봉희는 가만히 자신이 만든 작은 재단의 사무실을 걸었다. 옛 직원이 건넨 말이 생각났다. 선생님은 왜 인터뷰를 안 하세요? 이런 일 하신 분은 꼭 이름이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때 그녀는 조용히 이렇게 답했었다. 진짜 부자는 조용해. 말하지 않아도 남이 알아보고 알려줘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되거든.
그리고 지금 그녀는 그 말의 실현을 보고 있었다. 한 구석 의자에 앉아 그녀는 커다란 유리창 밖을 바라봤다. 늦봄 햇살이 부드럽게 사무실 안으로 스며들고 있었고 그 빛은 마치 그녀가 만들어낸 변화의 실루엣 같았다. 그때 비서가 다가와 속삭였다. 선생님, 방금 시은행 홍보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말씀하신 인식 개선 캠페인 촬영 준비 다 되었다고요. 정식 론칭은 다음 달로 예정돼 있습니다. 봉인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좋아요. 이름은 넣지 말고 영상 첫 장면엔 그 문구를 써줘요. 비서는 고개를 숙이며 확인했다. 사람을 먼저 보는 금융, 맞으시죠? 그녀는 미소 지었다. 맞아요. 그리고 그 뒤에 조용히 덧붙여 주세요. 이 변화는 한 노인의 침묵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 이른 새벽 김봉희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눈을 떴다. 창밖으로 비치는 빛은 흐릿했고 봄비가 간간히 창을 두드리고 있었다. 그녀는 평상복 대신 깔끔한 회색 자켓을 꺼내 입었다. 단정히 빗어넘긴 흰 머리카락, 작은 브로치 하나.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잠시 자신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속삭였다. 오늘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겠네. 가방 안엔 여전히 작은 봉투가 담겨 있었다. 단 한 장의 명함. 하지만 오늘은 그것을 꺼내지 않기를 바랐다. 한울기금재단에서 운영 중인 고령자 금융인식 개선 캠페인이 이제 정식으로 대중에게 공개되는 날. 영상은 시은행의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송출되었고 첫 화면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 사람을 먼저 보는 금융. 이 변화는 한 노인의 침묵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영상은 빠르게 퍼졌다. 인터넷 커뮤니티, 사회적 기업 포럼, 그리고 금융기관 직원들의 내부 채널에서까지 공유되었다. 영상 속엔 한 명의 얼굴도 등장하지 않았다. 누군가의 실명도 언급되지 않았다. 그저 누군가의 걸음이 조용히 한 방향을 바꾸었음을 은유로 표현한 짧은 영상. 하지만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 그 노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이야기가 얼마나 큰 울림을 주었는지를. 그날 오후 봉인은 아무런 예약도 없이 한 은행 지점의 창구를 다시 찾았다. 비를 맞은 사람처럼 그녀의 어깨는 조금 젖어 있었고 손에 든 가방은 예전보다 조금 가벼웠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유독 편안했다. 어서 오세요. 무엇 도와드릴까요? 창구 여직원은 활짝 웃으며 인사했다. 봉인은 조용히 앉아 말했다. 그냥 계좌 좀 확인하고 싶어요. 여직원은 노트북을 켜며 물었다. 신분증 있으신가요? 그 말에 봉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가방에서 조심스럽게 봉투를 꺼냈다. 명함을 꺼내려다 손을 멈췄다. 이번엔 꺼내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말했다. 예, 여기 있습니다. 여직원은 친절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천천히 하셔도 괜찮습니다. 기다려 드릴게요. 그 순간 봉희의 손이 떨렸다. 이제 명함이 아니어도 사람으로 존중받을 수 있다는 감각. 그것이 그녀의 마음 깊은 곳을 파고들었다. 계좌 조회가 끝난 후 여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선생님, 사실 제가 이 지점에 오기 전 교육에서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명함을 꺼낸 할머니 그게 선생님 맞으시죠? 봉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여직원은 수줍게 말했다. 저 그 이야기 듣고 저도 바뀌고 싶었어요.
제가 먼저 사람을 보고 싶었어요. 봉인은 조용히 웃었다. 그리고 가방 속 봉투를 꺼내 마지막 명함 한 장을 꺼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이 명함, 이제는 필요 없을지도 모르겠네요. 여직원이 조용히 그 명함을 받았다. 작은 액자에 담아두겠다고 약속했다. 그날 저녁 봉인은 북촌 골목길을 따라 천천히 걸었다. 그녀의 발걸음은 조용하지만 확고했다. 한 사람의 행동이 수많은 사람의 시선을 바꾸고 그 시선이 세상의 한 축을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더 이상 투명 인간이 아니었다. 며칠 후 시은행 본사의 대강당. 무대 위 대형 스크린에는 단 하나의 문장이 떠올라 있었다. 사람을 먼저 보는 금융. 오늘은 시은행이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고령 고객 인식 개선 캠페인의 출범식. 임직원 수백 명이 자리를 가득 메운 가운데 단상에 선 사회자는 한 인물의 이름을 꺼냈다. 이 모든 변화의 출발점이 되어주신 김봉희 선생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무대 위에 그녀는 없었다. 조용한 뒷자리, 맨 끝줄 의자에 앉아 있는 그녀를 아는 이는 많지 않았다. 행사는 거창하지 않았다. 하지만 무대 아래로 전해지는 감정은 무겁고 진지했다. 그날 오후 봉인은 조용히 자리를 빠져나왔다. 대강당을 나서던 중 홍보팀 소속의 젊은 직원이 그녀를 발견했다. 선생님. 숨을 몰아쉬며 달려온 그는 작은 종이봉투를 내밀었다. 이건 저희 내부 직원 교육용으로 만든 자료예요. 사람을 응대하는 법, 감정을 마주하는 법. 선생님 말씀이 곳곳에 녹아 있어요. 봉인은 봉투를 받아들고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 직원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걸 읽은 직원들이 나중에 누군가의 손을 잡아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도심 속 골목길, 바람이 살랑이며 벚꽃잎을 날렸다. 봉인은 천천히 북촌 한옥길 끝 작은 찻집에 도착했다. 오늘따라 국화차 향이 유독 진했다. 테이블 위엔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다. 다음 분기 재단 정기회의 고령 금융소외 대응 예산 편성안. 한울기금재단은 이제 더 이상 이름 없는 조직이 아니었다. 노인을 위한 금융교육, 무연고 고령자를 위한 임대보증금 지원, 청년 창업자와의 세대 연결 프로그램까지. 재단이 만들어낸 흐름은 작지만 강하게 번지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시은행 지점들에도 눈에 띄는 변화가 있었다. 창구 유리창에 붙은 문구 하나. 우리는 사람을 먼저 봅니다. 번호표 기계 옆엔 누군가 직접 쓴 작은 메모가 놓여 있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필요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먼저 말씀해 주세요. 어느 날 한 할머니가 들어섰다. 깃이 다른 회색 외투, 손에는 시장 바구니. 그녀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젊은 직원이 뛰어나왔다. 어서 오세요, 어르신. 추운데 고생 많으셨죠? 따뜻한 물 드릴까요? 할머니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했다. 아이고, 요즘 은행은 참 친절하네. 옛날이랑 딴판이구먼. 직원은 웃으며 대답했다. 그게 누군가의 덕분이거든요. 그날 저녁 봉인은 재단 사무실 책상 위에 마지막 남은 명함을 꺼내 놓았다. 이젠 더 이상 꺼낼 일이 없을지도 몰랐다. 명함 아래 손글씨로 짧은 문장을 하나 적었다. 사람에게 존중받는다는 것. 그건 누구나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입니다. 김봉희. 그리고 조용히 가방을 닫으며 일어섰다.
그녀의 휴대폰엔 은행 본사에서 보낸 문자 하나가 도착해 있었다. 선생님, 이번 분기 보고서 드립니다. 이젠 숫자가 아닌 사람으로 기록하겠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화면을 껐다. 그리고 창밖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봄의 끝자락, 석양이 조용히 도시 위로 내려앉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아주 작게 혼잣말을 했다. 그래, 이젠 정말 사람을 보는 은행이 되었구먼. 그녀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단단했다. 그녀가 남긴 울림은 숫자보다 오래 남았고 이제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조용히 뿌리 내리고 있었다. 지금까지 김봉희 선생님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쩌면 우리 주변 어딘가에도 이처럼 조용히 자신의 철학을 지켜내는 분들이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먼저 바라보는 세상. 그런 세상이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다면 우리는 조금 더 따뜻하게 나이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 어딘가를 조용히 두드렸다면 다음 이야기도 꼭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이야기를 계속 들려드릴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전해주신다면 큰 응원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오늘도 따뜻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